비겁한 변명입니다. 챗GPT야, 너는 정신분석을 만신창이로 만들어 놓았어. 특정 학문을 깎아내리는 글이 아니라는 구절을 달랑 하나 넣으면 프로이트원께서 용서씩이나 해주실 것 같냐? 소망적 사고가 실제로 일어난다는 증거를 대보라고 하면 흔히 하는 답변이 있어. 소망 충족, 쾌감 증가, 불쾌감 감소를 수반하는 자기기만 인지편향, 관심편향 사례들을 여러 개 들이대는 거야. 이런 사람에게는 거울 치료가 필요해. 나는 소망 좌절, 쾌감 감소, 불쾌감 증가를 수반하는 자기기만 인지편향, 관심편향 사례들을 여러 개 들이댈 수 있어. 소망적 사고 가설을 그런 식으로 아주 손쉽게 입증할 수 있다면 안티소망적 사고 가설도 마찬가지로 손쉽게 입증할 수 있다고. 소망적 사고를 위한 체리피킹이 가능하다면 안티소망적 사고를 위한 체리피킹도 가능하다고. 소망적 사고 극단파 이론가라면 모든 자기기만은 소망적 사고다 라고 주장하겠지. 안티소망적 사고 극단파 이론가라면 모든 자기기만은 안티소망적 사고다 라고 주장하겠지. 이런 양쪽 극단파는 인간 심리현상과 너무나 심각하게 충돌하기에 사실상 반증되었다고 볼 수 있겠지. 하지만 온건파는 그렇게 쉽게 반박되지 않아. 소망적 사고 온건파 이론가라면 일부 자기기만은 소망적 사고다 라고 주장하겠지. 안티소망적 사고 온건파 이론가라면 일부 자기기만은 안티소망적 사고다 라고 주장하겠지. 온건파는 극단파보다 야심이 훨씬 작은 대신 반증될 위험이 훨씬 작지. 소망적 사고 소심파 이론가라면 쾌감과 부합하는 방향으로 일어나는 자기기만으로 소망적 사고를 정의하겠지. 안티소망적 사고 소심파 이론가라면 쾌감과 충돌하는 방향으로 일어나는 자기기만으로 안티소망적 사고를 정의하겠지. 이렇게나 소심한 가설이라면 사실상 입증된 것이나 마찬가지야. 소심파 가설은 칼 포퍼의 반증론적 F킬러가 통하지 않는 천하무적 바퀴벌레와 같지. 하지만 과학가설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민망한 우표 수집 수준이라서 뽀대가 안 난다고. 소망적 사고라는 개념이 과학적으로 흥미로우려면 인과 사슬에 대한 명제가 추가되어야 해. 소망 충족을 위해 자기기만이 일어난다라는 목적론적 설명이 바로 그거야. 목적론적 설명이 추가되면 흥미로운 가설이 되는 대신 검증이 훨씬 더 어려워지지. 밤길에 누군가가 나를 계속 따라오고 있어. 소심파 추격 가설에 따르면 어떤 사람이 계속 따라오면 추격이야. 흥미로운 추격 가설이 되려면 나에게 수작을 걸기 위해 따라온 것이다 라는 목적론적 설명이 추가되어야 해.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이 바로 옆집에 살고 있어서 자기 집에 가고 있었을 뿐이라고 하자. 소심파 추격 가설에는 부합하지만 흥미로운 추격 가설이 출동한다면 예선 탈락이지. 소심파 추격 가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따라오는 것을 관찰하기만 하면 돼. 반면 흥미로운 추격 가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따라오는 사람의 의도 또는 목적 또는 동기를 파악해야 해. 이건 훨씬 어려운 검증 절차지. 옆집에 살고 있다는 점이 밝혀진다고 해도 흥미로운 추격 가설이 확실히 반증된 것은 아니야. 그 사람이 나에게 수작을 걸려는 의도를 품고 있었고 자기 집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집까지 따라올 작정이었는지도 모르니까. 이제 과학적 흥미를 끌 수 있는 소망적 사고가설 또는 안티소망적 사고가설을 어떤 식으로 검증해야 하는지 감이 잡히지?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과업일지 조금이라도 알겠지? 이런 기준에 비추어 볼 때 과연 소망적 사고가 일어난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검증한 논문이 있을까? 나도 한 편도 못 봤고 챗GPT도 한 편도 못 찾아냈대. 여기에서 혼동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 동기를 품은 자기기만이 일어났다는 점을 입증하더라도 소망적 사고가 입증된 것이 아니야. 쾌감 증가가 바로 그 동기 또는 목적 또는 의도라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고. 과대망상적 자기기만에 대한 정신분석 가설과 진화심리학 가설을 비교해보자. 쾌감 원리 또는 방어 기제 또는 소망적 사고를 끌어들인 정신분석 가설을 먼저 살펴보자. 과대망상에 빠지면 쾌감이 증가하지. 또는 열등감으로 인한 불쾌감이 감소하지. 이것이 과대망상의 목적이어야 해. 이번에는 진화심리학 가설을 살펴보자. 과대망상적 자기기만에 빠지면 실제보다 자신이 우월하다고 남이 믿도록 속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 자신이 진심으로 믿을 때는 의식적으로 거짓말을 할 때에 비해 표정이나 제스처로 뽀록날 가능성이 작으니까. 이 때문에 인간이 광고의 맥락에서는 과대망상적 자기기만에 빠지도록 진화했다고 하자. 이것도 목적을 품은 자기기만이라고 할 수 있어. 적어도 일부 진화심리학자들은 과대망상적 자기기만의 목적이 짝짓기 시장이나 우정 시장에서 인기를 올리는 것이라고 보고 있어. 더 학술적으로 표현하자면 인기 상승이 과대망상적 자기기만 심리기제의 기능이라는 거야. 과거 환경에서 과대망상적 자기기만에 빠졌던 사람이 과대망상적 자기기만 덕분에 짝짓기 시장이나 우정 시장에서 인기가 상승해서 더 잘 번식했기 때문에 과대망상적 자기기만 기제가 자연 선택에 의해 진화했다는 가설이지. 과연 이런 진화심리학적 자기기만 가설과 구분되는
정신분석적 자기기만 가설을 입증한 연구가 있나? 챗GPT도 못 찾은 논문을 알고 있으면 소인 이덕화에게 알려주시옵소서. 한 수 배우겠나이다. 정신분석을 미화하는 이덕화가 너무나도 까다로운 검증 기준을 제시했다고? 이덕화는 진화심리학을 아주 좋아하는데 진화심리학의 목적론적 가설에도 마찬가지로 까다로운 기준을 제시한다고. 진화심리학자들은 이런 목적론적 가설 또는 적은 가설을 과학적으로 입증하기 위해 기를 쓰고 있어. 적은 가설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어느 정도 모아놓았다 해도 상당히 조심스럽게 가설을 제시하고 있지. 반면 정신분석가들이나 소망적 사고이론 지지자들은 목적론적 가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사실상 제시하지 못하면서도 자기 가설이 옳다고 사실상 확신하는 것 같아.